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불과 3초. 하지만 그 이미지는 오랫동안 기억되는데, 첫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표정. 밝게 웃는 표정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강력한 무기인데, 삐뚤삐뚤한 치아 때문에 환하게 웃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치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외모와 미소를 되찾아주는 치아 교정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 있게 김치하고 웃어보자. 네,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우리 아이 이번 방학 때 치아 교정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교정 치료는 다른 치과 치료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시는데, 오늘 건강 A to Z 이 시간에는 우리 네. 부모님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미르치과병원 교정과 하도원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삐뚤빼뚤한 치아와 돌출된 입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럴 때 안성맞춤인 치과 치료가 바로 이제 치아 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 성공적인 치아 교정을 위해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진단도 참 중요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가지런하게 치아를 가지고 웃는 모습을 보면은 본인도 즐겁지만은 이 여러 사람들이 즐겁죠. 이렇게 한 분을 치료해 드리면 주위에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이런 치료가 바로 교정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 치료의 목적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치아와 얼굴을 예쁘고 아름답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가 이제 아래 윗니가 잘 맞물리게 해서 잘 씹어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할 때 이가 가지런하면 훨씬 자신감이 생기겠죠. 네. 네 번째는 이가 가지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양치질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예, 마지막으로 이 교정 치료를 위해서 이제 내원하신 건 아닌데 다른 치과 치료, 즉 이를 해놓거나 잇몸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 교정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단과 치료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진단과 치료의 관계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다리를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라고 한다면 이 사다리를 그 전에 이제 올바른 벽에 걸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다리가 올바른 벽에만 걸쳐져 있으면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다리 자체가 이제 엉뚱한 벽에 걸려져 있으면 거기를 열심히 효율적으로 올라가면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컴퓨터나 3D 스캐너 등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치과 분야에서도 이게 많이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투명 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맞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해 보면 그렇게 결과가 이제 최첨단으로 치료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방법들보다는 이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적절히 세우는 것, 이 진단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교정 진단이 어떤 방식으로 중요하냐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진단을 통해서 이분이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 하면 제일 좋을지 치료 시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 치료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교정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장님 이 말이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요. 꼭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한두 개 치아가 먼저 부딪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성장기 중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걸 피하려고 턱을 내밀거나 한쪽으로 돌리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습관들이 나중에 안 좋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이 부딪히는 치아가 유치라면, 그러니까 전이라면 이거는 이제 약간 갈아내거나 뺄 때가 됐으면 빼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구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스프링이 장착된 간단한 장치를 써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 사이에 이제 틈이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애들을 데려오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 사이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애들을 데려오시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는 영구치가 이 유치보다는 훨씬 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지런하게 배열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죠. 오히려 왼쪽에 밑에 이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 영구치가 울퉁불퉁하게 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 될 때까지 위에 앞니 대문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면요. 이때 이제 이 송곳니가 올라오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송곳니가 올라오면서 앞니 4개를 이렇게 쪼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이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실게요. 이 치아가 묻혀가지고 못 나고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만으로 한 10세,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위에 송곳니가 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잇몸에 만져지지도 않으면 그거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송곳니가 간혹 가다가 맹출되면서 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냥 기다린다고 저절로 안 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송곳니가 나면서 위에 앞니 4개 뿌리를 못 쓰게 깔아먹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낭패죠. 그렇기 때문에 제때 이제 안 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송곳니가 묻혀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장치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낚시하듯이 끄집어내 가지고 가지런하게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치아 교정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가씨, 전화 오잖아요. 안 받아요? 아 시끄럽다 게임하는데 방해된다 좀 빨리 받아라 좀. 아, 진짜. 아가씨가 조용하니까 핸드폰이 시끄럽다. 여보세요? 잘 지내지? 잠깐만. 어떤 남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뭐 정 네가 부탁한다면 한 번은 만나보지 뭐. 알겠다. 그러면 장소랑 해서 문자로 보내자. 뭔데요? 소개팅 시켜준대요? 아니 귀찮게 자꾸 나한테 소개팅을 하라고 하네 정말. 미쳤다. 고맙다 해야지. 진짜. 그래서 아무튼 소개팅 한다 했잖아. 100만 년 만에 소개팅인데 언니 카드 좀 줘봐요. 뭐 카드 맡겨놨어요. 아니 이러고 나갈 수 없잖아.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나. 이 단칸방에서 이 3명이서 60, 70이 되도록 산다는 걸 생각해봐라. 차라리 내가 결혼을 해서 가면 50만 원 한도예요. 고마워요 언니. 어떤 옷 입지? 갔다 올게요. 니 또 이상한 거 사지 마라. 아이. 갔다 왔다. 어머니 벌써 들어왔나? 그러니까. 아니 있잖아. 소개팅에 나오는 예의가 없다. 예의가 깨제제하게 갖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더라니까. 뭐라 해야 되겠노? 식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음식을 시켜놓고 있잖아. 다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막 먹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죠. 아가씨가 아무리 꿈에 나가도 세수 안 한 사람 같다니까. 시집 가려면 눈을 낮춰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나 좀 가요. 그래, 니 이제 나이 많대요. 야, 니도 내년이면 35이다, 35. 돈도 없제, 백수제. 야, 요새 남자들도 여자들 직업 다 하보기 때문에 니 이래 놀고 있으면 시집 못 간다, 아나?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얼굴을 너무 본다 싶어서 참았어. 참고 대화를 나눴지.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 이렇게 완벽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 나한테 쌍꺼풀을 해야 하느니, 코를 오똑하게 높여야 하느니 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가슴까지 지적을 하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야, 그럼 야, 가는 얼마나 잘났는데? 됐다. 마음에 안 들어서 딱 극하는구만. 사진 없나? 와. 사진? 놀라지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 진짜 못생겼지. 야, 니한테 지적받을 정도는 아니 그래놓고서는 나한테 있잖아. 치아 교정을 진작에 했어야 된다면서. 이가 삐뚤삐뚤하니부터 시작해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치아 지적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주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치아 교정을 해야겠으니까 언니 카드 이거 내가 좀 더 쓸게. 아가씨 30대 중반인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치아 교정을 해요. 그렇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걸 몰라요. 그래, 살이나 좀 빼라. 야, 치아가 문제가 아니다, 니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치아가 문제라니까. 그리고 있잖아. 진짜 치아 교정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단다. 내가 늦긴 했지만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난 지금이라도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난 지금이라도 도전할 거다. 나 치아 교정 할래. 어릴 때부터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치아 교정은 지금 와서 뭘 지금 와서는.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안 되지. 그냥 네 생긴 대로 살아라. 치아 교정 무슨 치아 교정이야? 살이나 빼라, 살. 네 지금 교정하는 건 돈만 날리는 거다, 알겠나? 아니다.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치아 교정 할 거다. 아니라니까.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아 교정은 어릴 때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이 문제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죠, X.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위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거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치아 교정 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시면서 이제 치아 교정을 많이 받으러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아가 이제 삐뚤빼뚤하게 자라다가 가지런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상황을 봤다가 어른이 돼서 치아 교정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노래는 잘 하셨는데 정답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정답은 아마 O일 거예요. 오히려 이 성장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면 좀 더 수월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정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지만 좀 더 최고로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나이는 적정 나이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두 분 말씀 다 맞는데 지연 씨 정답입니다. 네. 자, 이를 가지런하게 하는 치료는 보통 영구치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다고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 노년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청소년기에 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잇몸뼈가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세포 활성도도 좋고,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간단하게 빨리 됩니다. 부작용도 적고요, 통증도 적고, 그리고 이 시기는 아직 특성장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성장을 이용한 치료도 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 치료의 가장 적기는 이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교정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덧붙여서 치아 교정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교정 치료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요. 한번 이 경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치 어금니가 빨리 빠진 경우가 있어요. 보통 유치는 영구치가 이제 올라오면서 흔들거려 가지고 빠지게 되죠. 이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보통 충치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앞뒤 치아가 다 이렇게 그 공간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정할 때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구치가 빨리 빠진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이 공간 유지 장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공간이 너무 이게 줄어버리는 경우에는 이 공간을 다시 늘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고 나중에 본격적인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위턱이 이제 사진처럼 튀어나오고 아래턱이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윗니, 아랫니가 굉장히 깊게 다물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연구치가 다 나기 전에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때쯤 시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때 교정은 이를 가지런하게 하는 교정이 아니고요. 이걸 턱을 성장을 조절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끼웠다 뺐다 하는 이런 장치를 쓰게 되고 이 장치를 한 1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이 아래턱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외모가 훨씬 더 좋아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이제 다 나는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장치를 다 붙여가지고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아래턱이 이제 튀어나온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치료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에서 한 2학년 정도에 치료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앞니가 보통 먼저 부딪히고 그걸 피하려고 턱을 내미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습관들은 빨리 치료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사진과 같이 이제 입에 물고 있는 간단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끼면 보통 한 6개월 내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한 다음에 기다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턱이 나온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끼는 장치도 있고 입에 무는 장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환자분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장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어렸을 때 보면 아래턱이 튀어나온 애들을 이 쭉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애들은 초등학교 한 1학년에서 2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한 20살까지 쭉 지켜봐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런 장치들을 써가지고 한 1, 2년간 치료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치료를 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은 여자는 한 만 15세, 남자는 한 만 17세 정도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다시 한번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아래턱이 별로 크지 않고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붙여가는 교정 치료 해가지고 한 1, 2년 만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때 파악을 해가지고 아래턱이 좀 크다 싶으시면 아예 이제 성장이 완전히 멎는 한 20살, 20살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면 턱수술과 병행을 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치아 교정의 적절한 시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치아 교정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집 맛있더라. 맞지? 또 가자. 아 배불러. 아 놀래라. 아니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배를 누르고 들어야지. 왜 그냥 들어오는데? 내 집에 내가 그냥 들어오지. 그러면 내 집에 내가 왜 배를 누르고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좀 배를 누르고 좀 인기척 하든지 뭐 이렇게 들어야지. 내가 깜짝 놀라잖아. 재졌나? 재중이도. 그래 깜짝 놀라는데. 재중이는 내가 뭘 재줘? 이봐 발표하는 거 봐. 수상한데 지금. 수상하다. 정말? 뭐 맛있는 거 먹고 왔나? 아 배불러. 아가씨 우리 휴가 날짜 나왔거든요. 8월 2, 3, 4 해서 2박 3일 정도 갈 예정이니까 강원도 또 따라갈 거죠. 그 머리같이 또 붙어가지고. 아니 나 이번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니까 이번에는 그냥 둘이 갔다 와요. 진짜요? 진짜 같이 안 가요? 내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쏙 껴서 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좀 바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날 놔줄래? 야 네가 뭐가 바쁜데 맨날 집에만 있나가. 아무튼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이번에 둘이 가라. 아이 그러니까 할 일이 뭐냐고. 묻지 마라. 뭘 묻지 마. 뭔데? 아니다. 묻지 마라. 그냥 갔다 온다. 나도 나의 할 일이 있다고. 할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 또 친구들 니 또 그 못생긴 아들끼리 어디가 또 해운대 가가 니 또 헌팅하려고 하자. 아니거든. 아닌 거죠 아니. 아니다. 아무튼 묻지 마라. 그래 뭔데? 내 그냥 치아 교정을 할까 싶다. 치아 교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진짜 해볼 거다. 돈 있나?
웃지 마라. 거울 봐요. 포기하게 돼 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웃기고 자빠졌는데 돈 떨어지네. 야, 그럼 네 이제 교정하려고 하면은 사랑니 뽑아야겠네. 억수라 불킨데. 사랑니? 아니 근데 교정하는 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야, 교정하려면 사랑니 뽑아야지. 당연히 교정한테 방해되니까. 아 뭐라 하노? 가만히 있는 일을 왜 빼노? 그냥 나 교정대로 할 거다. 에이 사랑니가 없어야지 교정할 때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그래,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쁘게 되지. 그러니까. 이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생각을 해봐라, 이 무식한 거사. 그러니까. 야, 네가 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지. 근데 사랑니가 있어. 그러면은 야, 교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딱 밀어놔야 되는데 야가 있으면 울퉁불퉁해야 되잖아, 맞지? 공간이 없잖아, 네 공간이. 중간에 뺄 거가 아니잖아. 사랑니 뽑아야 되지. 교정을 하려면 이 치아를 생리를 뽑는 그 아픔을 견뎌야 된다는 거가. 그렇지, 사랑니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래야지 교정이 이쁘게 잘 된다. 그건 그렇고. 돈 어디서 났어? 하늘에서 떨어졌다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좋아하네. 빨리 말해라. 네 지금 오른손 들어봐. 왼손이잖아. 오른손 들라고. 오른손. 오빠 화낸다. 소리치기 전에 손 들어. 야! 수상해. 그래. 아니 폰 자꾸 여기 이래. 이마이지. 오마이갓. 네 지금 제정신이가 지금 대충 미쳤다. 삼- 대충이 뭔 말이고? 300만 원. 아니자 60.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네 가뜩이가 후가 이게 지금. 이 교정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교정을 시켜주던지. 아이고 내 정말. 교정하지 말고 그냥 살 뺄 생각을 해라 임마. 살 빼는 거랑 교정이랑 다르거든. 아무리 살 빼도 여기 쏙 들어가지 않거든. 야, 교정한다고 그게 쏙 들어갈 줄 아나? 이게 어디 간대 이쁘가 어디 이거 돈을 어떡할 건데? 돈 없으면 할 생각을 말아야지. 언니가 갚아주면 되잖아. 야, 왜? 니 지금 선이 얘기하나? 선이 그래. 돈이 어딨노? 언니가 돈 벌자. 우리 집에서 돈 진짜 잘 벌잖아. 무슨 치다로 갚아. 네가 돈 벌어 갚아야지 마. 이거 지금 장난 아니지? 알았다. 취소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취소. 저는 돈 바로 돌려드릴게요. 취소.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치아 교정을 하기 전에 사랑니는 꼭 빼야 한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랑니가 있으면 좀 치아 교정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제가 교정을 해봐서 아는데 이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랑니가 있으면 양치질만으로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충치가 생긴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다 빼고 속 시원하게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한 0.5초 정도 제가 해봤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꼭 빼야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경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치아 교정을 하기 전에 사랑니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랑니를 제거하는 게 맞지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사랑니를 제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에는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예. 사랑니는 교정 치료하고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랑니를 굳이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 사랑니가 뼛속에 이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묻혀 있으면 그거는 뽑으실 필요가 없고 문제가 되면 뽑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그쪽에 이제 중치가 있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통증이 있고 이러면은 그때는 빼주시는 게 맞죠. 근데 간혹 교정을 위해서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를 뽑지 않고 이제 배열을 할 때 입이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치열을 뒤로 미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사랑니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사랑니를 제거해 주는 게 훨씬 교정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랑니의 발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덧붙여서 그 교정 치료 전에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 중에 이를 뽑을 건지 말 건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또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점이기도 해요. 누구도 자기 이를 뽑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이분이 꼭 이를 뽑아야 되는 경우라면은 미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라도 이는 뽑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일단 한번 뽑으면 다시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치, 비발치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먼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두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치아 각도라든지 연조직, 그다음에 골격의 양상을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본을 뜹니다. 이 구강 내에 본을 떠가지고 그 석고상에서 치아의 사이즈라든지 윗니 아랫니의 비율이라든지 부족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치료 방향이라든지 그 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필요하면 이 발치, 비발치 후에 달라질 외모가 있겠죠. 그걸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치, 비발치 결정은 치료 결과나 치료 기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교정의사의 가장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는 이제 18세 여자 환자인데요. 입안에 한번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네. 송곳니도 덧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모를 한번 보세요. 이 웃었을 때 보면 약간 입술 주위에 이제 긴장감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아래 턱끝이 조금 길고 작고 구태돼 있죠. 상대적으로 입은 좀 튀어나와 보여요. 그리고 평상시에 약간 벌리고 있어요, 그죠? 입을.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안 뽑고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는 큰 변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장 기능이 적은 작은 어금니 하나씩을 뽑고 치료를 했고요. 가지런하게 배열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는 가지런해졌죠, 그죠? 예뻐졌고 웃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 웃는 입 주위로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죠, 그죠? 이 옆모습도 보면 턱 모양도 훨씬 더 예뻐졌고 입 모양도 더 예뻐졌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를 뽑지 않고 치료를 했다면 아마 이런 좋은 외모는 달성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원장님. 이 경우에 따라서 치아 교정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분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 부분 교정은 시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부담을 훨씬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부분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는 이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교정도 하지만 전체 치열이 잘 맞아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체 교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이 대부분의 경우를 부분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이제 광고하는 치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부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도 나중에 잘 맞게 되지 않을 뿐더러 이가 배열되면서 앞으로 튕겨 나와서 외모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하기 때문에 부분 교정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크게 이제 부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치과 치료, 즉 이를 해넣거나 잇몸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분 교정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치열이 좋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앞니 이렇게 몇 개가 이제 공간이 있거나 삐뚤삐뚤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부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18세 남자분인데 외모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치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다 가지런해요, 그죠?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조금 공간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약간 삐뚤삐뚤한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마이너한 경우죠, 그죠? 단순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치를 앞부분에만 붙이게 되는데요. 보통 교정할 때 쓰는 복잡한 장치도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 붙여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치료하면 가지런하게 이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51세 남자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앞니 사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이 앞니만 이렇게 모을 수 있냐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전체 교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골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윗니, 아랫니가 굉장히 깊게 다물려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랫니 이가 솟구쳐서 윗니 그 안쪽에 잇몸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요. 치면 앞니가 이제 벌어지고 앞니가 벌어지면 밑에 니가 더 올라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잇몸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제일 약한 니 하나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씹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교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깊게 다물리기 때문에 밑에는 장치를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부터 먼저 장치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예, 최종적으로 이제 이는 가지런해졌고요. 좋아졌는데 이렇게 윗니, 아랫니를 전체적으로 잘 맞춰놔야지 나중에 이제 재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볼 때도 이 건강이 잘 유지가 되죠. 이분은 제가 이 설명을 했을 때 이 교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받아들이시고 약속도 잘 지키시고 협조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환자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계속 체크 받으러 오시는데 이런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아 교정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실까요? 예, 이 교정 치료라는 게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치료이긴 한데요. 심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 건강, 구강 건강과 씹는 기능에도 관련된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는 환자분의 치아와 골격 상태, 성장 평가, 종합적인 판단이 치료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선 사례를 보니까 치아 교정이 얼굴 성형 못지않은 그런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더불어서 치아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치아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치아 교정으로 건강한 웃음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미르치과병원 교정과 네. 하도원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